자,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1강입니다. 강의를 이어서 찍고 있기 때문에 13주차, 14주차가 바뀌었습니다만 복장은 똑같아요. 자, 마지막 얘기가 그 휠라스라는 소년 애인이 있었던 헤라클레스의 재촉으로 인해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됐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바로 이게 이제 어디였죠? 콜키스로 하는 중에 렘노스 섬의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도 여인들만 사는 곳이지만 여기도 여인들이 무장을 하고 사냥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군요, 이 그림이. 자, 렘노스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 거창한 사진을 하나. 여기가 렘노스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첫 번째로 도착한 거죠. 이렇게 바로 못 갔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갔을 거예요. 자, 아르고의 몸은 복잡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계속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올코스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녹색으로 된 부분은 콜키스까지 가는 길이고, 이 빨간 선이 되어 있는 건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먼 길을 지중해 전역을 다 헤매고 다닌 거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디오니소 누구죠? 갑자기 왜? 오디세우스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중해 전역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것의 어떤 전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올코스에서 렘노스로 갔다가 사마트라키에로 갔다가 퀴지코스로 갔다가 심플레가데스라는 곳을 지나서 이아손 케이프, 곧 이아손 곳이죠. 여기 요즘에 아레스의 섬이 있고 여기가 콜키스입니다. 자, 그 여왕이 아버지를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살려보냈다라는 얘기 그림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렘노스 섬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죽어서 지금 해골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죠. 이 아르고를 보여주는 걸 테고 헤라클레스 같아요. 여기가 자,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정력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다른 버전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잠깐 우리가 수업하다가 잠깐 얘기했을 것도 같은데 헤라클레스가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초창기에 벌 받으러 양치기를 하러 가다가 테스피스라는 곳에서 사자인가 멧돼지를 죽였죠. 그래서 그 동네 왕이 알아보고 야, 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이 50명이 있는데 헤라클레스를 대접하면서 매일 밤 술을 먹이고 밤마다 여자들을 바꿔서 자기 딸들을 바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테스피우스 왕의 딸들, 50명의 딸들을 이렇게 모로라 우리 자주 나오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좀 약간 몽환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 장면을 이 그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핑계김에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사건은 돌리오네스라는 곳에 간 겁니다. 돌리오네스 사람들은 이제 환대를 받았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환대를 받고 떠났는데 도중에 이제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에 휩쓸리다 보니까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것도 깊은 밤에 캄캄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하선을 하고 근데
바로 자기네들을 환대해 보냈던 놀리오네스인들을 캄캄한 밤에 만나서 모르고 전투가 벌어져서 그 젊은 왕 퀴지코스 왕을 죽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대현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를 써놓은 건데 신화적인 어떤 믿음들을 보면 신들이 도착하면 왕이 죽는다 또는 신이 죽고 왕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영웅들이 도착해서 그 토착 왕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여기 역사의 선물이라는 내가 책을 이 책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거 혹시 이제 강대현 선생님이 소개해놓은 책이에요. 그 소개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와이가 발견될 무렵에 제임스 킹이라는 선장이 하와이를 항해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죠. 근데 거기서 하와이 사람 원주민들에 의해서 신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인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외래 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임스 킹이 신으로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와이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역사의 섬들을 쓴 저자가 문화인류학자로서 그걸 이제 추적한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렵고 문화인류학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접목해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처음 19세기 그것도 1800년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와 또는 그 종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하와이가 또 이렇게 성의 문화가 발달하고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성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서로 얽혀 있는데 그걸 이제 파헤쳐가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들을 때쯤이면 이제 방학이 가까워졌을 테니까 방학 때 한번 빌려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신화 얘기라는 것이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셀리스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런 작업들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화학 또는 문화인류학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섬들을 잘 보면. 자, 약간 벗어난 얘기였고 다시 또 다른 사건 헤라클레스의 하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헤라클레스의 소년 애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휠라스가 어떤 섬에 도착했을 때 물 길러 갔다가 한눈을 팔면서 셈의 요정들 또는 어떤 특정한 요정에게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소년 애인을 찾아 나섰다가 그 와중에 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뭐 배가 떠날 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 건 아닐 텐데 아마 이제 헤라클레스가 빠진 걸 모르고 배가 간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알게 됐는데 영웅들이 이건 뭐 신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갔다는 설도 있고 또 알고호 자체가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너무 무거워서 못 태워주겠다 뭐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이 버전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헬레니즘 시대에 나온 책으로서 다른 풍토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웅들에 대한 다른 이해, 즉 아프로디테의 영웅들, 사랑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같이 힘쓰는 영웅이 여기 끼어 있을 이유가 없어서 중간에 하선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필라스는 못 찾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실종돼 그야말로. 그래서 뭐 사랑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종되고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플레그라라는 곳으로 가서 신들과 거인족의 전쟁 기간토마키아에 참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탄생 얘기를 할 때 제우스가 신탁을 받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간이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세멜레와 결합해서 세멜레가 아닌데 그 엄마 이름 까먹었네요. 헤라클레스의 엄마랑 결합해서 원래 이제 결혼한 유부녀인데도 낫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신들의 전쟁은 이미 세계의 질서가 잡히기 전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헤라클레스는 이미 기본적인 세계 질서가 잡혀 있는 곳에서 활동했던 영웅이기 때문에 뭐 시대착오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한 버전이고요. 재밌는 건 이제 신들의 전쟁이 플레그라라는 특정한 이건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있는 건 아닌데 고대 이름이 있었던 곳인데 신들 전쟁이 이제 인간 세계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고 영화로 만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사건은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피네우스는 왕이기도 했는데 예언의 능력을 남용해서 이제 시적을 이룬 데다가 괴물 하르피아가 나타나서 피네우스가 먹으려는 음식물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배설을 하는 통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리아스와 제테스, 보리아스 신의 두 아들이 하늘 날아가서 이 괴조들을 쫓아냈는데 이리스 여신이 나타나서 이제 말렸다. 그리고 이제 피네우스를 이제 공경해서 구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추격을 그쳤다는 얘기도 있고 쫓아가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같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이올코스에서 출발해서 렘노스를 거쳐서 살미데수스가 아까 그 예언자를 만난 곳이고요. 이게 6번째군요. 여기는 세 번째 퀴지코스 왕을 만나는 곳이 여기 세 번째고 모비키스 일단 모르겠고 심플리가데스는 좀 이따 나올 얘기고요. 여섯 번째가 피네우스를 만난 곳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오브 아레스 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콜키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콜키스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 역사의 섬들을 보고서 이 장면을 보니까 제임스 그 선장이 하와이 왕을 만나는 장면처럼 보여요. 자, 헬라스가 님프들에게 납치됐다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름다운 님프들이 얼굴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너무 무섭다. 이 워터하우스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인데 넋을 났죠. 힐라스도 강대 선생님 글에 보면 여기는 여자들의 얼굴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돼 있고 힐라스는 옆모습만 살짝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성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워터하우스 남자 화가니까. 그래서 여자 화가는 또 다르다. 뭐 그런 얘기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화질이 별로 안 좋군요. 확대하니까. 눈꽃밭 원래는 보면 사진처럼 나오는데 꽃미남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헨리에타 엠마 라티클리프 레라는 긴 이름을 가진 화가입니다. 여성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감독들도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이 어떤 애정씬을 찍는 방식도 다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기간토마키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뽑았어. 거인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바이오이 수비아스라는 18세기 그림입니다. 천정화 이세인데 기간토마키아에서 이제 거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들을 여기 아테네 여신이 활약하고 있죠. 제우스가 번개를 들고 던지고 있고 이 헤라클레스 여기 참전했네요. 야, 몽둥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좀 더 알아보시겠죠. 이제 한 학기 수업이 14주차에 접어들었으니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보면. 자, 이게 피네우스 예언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둘이 날개가 달려있죠. 이 사람 혼자만 날개가 달려있네. 보레아스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날개가 안 달려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히피아, 하르피아, 영어로 하피라고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에 하피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가슴이니까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날개면 뭐 발이면 다 새 뭐 형태를 하고 있죠. 하르피아. 여기서 이제 그 보레아스의 아들들이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여기 하르피아. 여기는 좀 귀엽게 나왔는데 소녀들처럼 나와 있죠. 음식을 좀 뺏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이제 그 제테스하고 그 보레아스의 두 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샌달에 날개가 달렸어요. 다른 데는 이제 등에 날개가 달렸는데 이들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르피아.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 여기는 이제 또 등에 날개가 달려있죠. 투구를 쓰고 있고 어린 앳돼 보이는 두 영웅의 모습이 나이든 피네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네우스랑. 자, 이거는 우리나라 블로그에서 제가 받았는데 아마존에스가 이쯤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 흑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카우카소스 산맥 여기 보이시죠? 이 카우카소스 산맥은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불을 훔친 벌로 그 카우카소스 산맥 바위에 묶여서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밤새 다시 재생되고 뭐 이런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카우카소스. 헤라클레스 가서 구해주죠, 나중에. 콜키스 여기 있죠? 여기 쭉 자세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에스, 시노페가 여기 있고, 예.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수 있을 테니까 화면에 담긴 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왔죠. 그 피네우스가 한 충고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였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했던 또는 유명한 충고는 시플리가데스와 관련된 충고입니다. 시플리가데스는 말 그대로 부딪히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 말이에요. 흑해 입구에 있는데 좁잖아요, 거기가. 양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바위들인데 뭐가 지나가는 기색이 있으면 딱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충고는 좀 애매한 건데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가 무사히 빠져나가면 안전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점이 있는 건지 뭐 비둘기 때문에 어떤 효용이 있는 건지 등등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영웅들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 꽁지기만 살짝 다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따라갔고 그러니까 선미만 약간 다친 채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 어떤 설명에는 아테네 여신이 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아르고의 모험이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거인이 나와서 이게 부딪히는 바위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다른 영화들에서 많이 차용이 됐습니다. 아르고호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빠져나가자 멈춰서 버렸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부딪히지 않는다. 원인설화인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 인원 변화가 좀 있고 그래서 예언자 이드몬이 멧돼지에 받쳐 죽고 히자비 티푸스도 병으로 죽고 헤라클레스의 옛 동료들 몇이 배도 탔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 지역 왕자 나스킬로스가 또 기란다제로 승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콜키스 가기 전에 아레스 섬에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은 내가 못 찾겠는데 칼날 같은 깃털을 날려 사람을 해치는 새가 살고 있는 섬인데 전쟁의 신 아레스 섬이라서 그런가 봐요. 프릭소스 원래 이제 황금양을 타고 콜키스로 갔던 그 아들 프릭소스의 아들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들은 이제 본토로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가는 길이었다가 배가 난파가 되는 바람에 이 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을 이제 여기서 만나서 구조를 받은 셈이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못 봤던 그림들. 자 이게 이제 부딪히는 바위들이라는 거 심플리가드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르고의 모험이란 영화에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인이 나타나서 포세이돈 같아요, 그죠? 양쪽 바위를 밀어버리는 장면이고요. 자, 이거는 역시 또 그 모험 경로들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 아까 봤던 아마존 레스며 뭐 콜키스 여기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르고의 모험, 콜키스에 당도하기 직전까지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